어, 페미니즘 시각으로 바라본 푸치니 오페라, 그의 작품 라보인과 나비 부인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오늘 제 주제 논문 발표로 이렇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자 최철입니다. 주저자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프레젠테이션 한 목차를 보면요. 서론, 그 다음에 페미니즘 정의와 유형, 그 다음에 페미니즘과 푸치니 오페라, 그 다음에 3-1번으로 페미니즘 시각으로 바라본 라보행, 그 다음에 여주인공 미미, 두 번째로는 페미니즘 시각으로 바라본 오페라 나비 부인에 나온 여주인공 초초상, 세 번째로는 페미니즘 시각으로 바라본 라보행과 나비 부인의 여주인공의 공통점, 그 다음에 결론으로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서론에서는 21세기 가장 많은 관심과 조명을 받는 대상의 하나가 페미니즘인데, 이 페미니즘의 성차별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 흐름에 대해서 우선 먼저 바라보고요. 이거와 연계해서 음악은 어떠했나, 오페라는 어떠했나, 그러한 과정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차별적 내용은 음악 분야에서는 오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음악이라는 어떤 작업은 예전에 보면 베토벤 시대 때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성이 작곡을 한다. 이것은 개가 웃는 것, 개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할 정도로 작곡을 여성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무대 제작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도 있을 수 없었던 일이고요. 대본을 한다. 음악에 대한 작업을 여성과 함께 한다는 것들은 이것은 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냥 제작에 가수로서 참여하는 것은 됐죠. 하지만은 이 음악을 만들고 제작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성차별적 내용은 음악 분야에서 오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음악 분야 중에서도 이것들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던 분야가 바로 오페라라는 분야고, 오페라는 종합예술이죠. 이 분야에서는 남녀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인 작품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특히 푸치니의 작품에서는 더 그러합니다. 푸치니의 3대 오페라라고 하면 라보엠, 그다음에 토스카, 나비 부인인데요. 이 세 작품 중에 특히 라보엠과 나비 부인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 반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두 작품의 여주인공 인물을 분석을 통해서 아마 굉장히 생산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바라는 오페라의 어떤 인물 역할론에 대해서 보고, 거기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음악계와 오페라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페미니즘의 정의와 유형을 보면요, 페미니즘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발전해왔다는 것들을 봐야 되고, 이거와 연결시켜서 푸치니 오페라 연구의 철학적 배경을 기반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라보엠이나 나비 부인의 여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페미니즘 시각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의 정의와 유형, 페미니즘은 탄생을 했습니다. 제1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페미니즘 운동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전개된 여권 신장 활동을 말합니다. 여성들이 투표권이 없었죠. 여성들은 아무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여성들도 이야기할 수 있다, 여성들도 유권자가 될 수 있다,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녀평등 차원에서 투표권을 확보하고 이러한 것들의 주장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제1의 물결이라고 하고, 이러한 운동을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의 물결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한계를 인권운동의 시각으로 비판하였는 것으로, 사적 영역에서도 이제 여성에 대한 방합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르렀습니다. 직장 내에서 여성들은 항상 뭐했습니까? 대부분 굉장히 서비스하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차별이 있었죠. 어떤 성장 단계에 있어서 직장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별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고 했던 것이 바로 제2의 물결이었고, 여성이 남성과 집단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상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은 이러한 장점을, 여성의 장점을 찾고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말했던 제2 물결에서 뛰어넘어서 여성의 장점을 찾고 남성과 여성이란 어떤 이분법적인 것들을 없애고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여성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사회 간섭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강조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이었고, 지금도 이 운동이 중심이 돼서 사회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있습니다. 음악계는 페미니즘으로 인해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에 관한 인식과 사회적 현상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개선은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통념에 의한 차별된 의식을 인정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통해서 예술 작품 창작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답습이 되었고요. 음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도 차별에 대해서 동의하고 여기에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음악은 보수적이죠. 그러한 우리가 말했던 16세기, 17세기 그 보수적인 그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 전달되어 있고, 지금 음악계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여성 작곡가가 생기고 연출가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도 음악계 안에서는 굉장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심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페미니즘과 푸치니 오페라. 푸치니는 정말 그 세계적인 스타 중의 스타입니다. 베르디를 이은 이태리 최고의 작곡가고요. 12작품을 만들었죠. 그는 그의 3대 오페라인 라보엔, 토스카, 나비부인 등을 통해서 세계적인 작곡가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작곡가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이 세 작품을 통해서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빅네임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태리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와 함께 프로파간다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파시즘과 무솔리니의 지지를 받기도 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대본이 없으면 나의 음악은 쓸모가 없다. 푸치니 자신의 말처럼 그는 오페라 작곡에 있어서 소재의 선택과 대본의 제작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이 의도한 스토리를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전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작과 보면 푸치니 오페라들은 굉장히 틀린 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여성상, 자신이 원하는 스토리를 대본가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한 일들은 없었습니다. 대본가들이나 제작들이 원하는 그것을 거기에 음악을 던지는 작업들을 했던 것들이 작곡가의 역할이었는데, 푸치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대본가들에게 쓰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대본을 원작과 틀리지만 그 대본을 바꾸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제작에 참여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간섭을 했다는 거죠. 여주인공이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아련한 아픔과 감동을 전하는 비극, 푸치니의 이런 메이커 있는 오페라입니다. 그는 항상 이러한 기법으로서 여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면서 감동을 자기하고, 이러한 성차별에 대한 인식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쓰인 이 두 작품, 우리가 연구하는 라보엔과 나비부인에서는 여배우들이 심리 묘사라든지 대본과 음악, 그리고 지시어의 세밀하게 된 묘사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작곡가가 원하는 것들을 다 쪼밀쪼밀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렇게 움직여라, 이 작품에서는 이런 대사를 통해서 이런 배경을 만들어라, 이 작품에서 배우들, 각 남성, 여성 배우들은 어떠한 표현을 해서 어떠한 그 내용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특히 이러한 모습들 중에 은근히 드러나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페미니즘 시역으로 말한 라보엠 여주인공 미미. 오페라 라보엠은 파리 뒷골목의 가난한 예술가의 사랑과 낭만을 담은 작품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되는 주인공 신 로돌프와 그의 연인 미미의 사랑 이야기로 순수한 예술가들의 보헤미안적 삶을 볼 수 있는 에피소드와 가녀린 미미와 로돌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앤드리스로부터 사랑을 죽음으로 이끌어 관객들의 심금을 울리는 작품이 바로 이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원작 소설은 바람기가 많은
모습이었어요. 미미가 정말 바람기가 많고 그다음에 싹싹하고 내숭이 없는 아주 강한 녀석이었고 여기에 조연으로 등장하는 무제타는 바로 순정파 여인이었습니다. 푸치니 오페라는 그런데 이 원작 소설과는 전혀 틀렸습니다. 원작과 반대되는 순진하고 부끄러움을 타는 가녀린 여성으로 무제타는 반대되는 성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푸치니는 라범이 등장하는 보헤미안의 삶에 자신의 밀라노 유학 시절의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죠. 예술가로서 굉장히 마스카니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유명한 작곡가죠. 사실주의 작곡가인데 그러한 모습들, 자기 유학 시절의 모습을 이 작품 안에 투영을 했고요. 19세기, 20세기 오페라 여주인공들은 우리가 보듯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결말이 나는 것은 당시의 유행이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주의 오페라가 대두되는 시기의 오페라 스타일 중 하나였고 그걸 따르는 푸치니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푸치니는 순수 가련형 여성을 좋아했고 자신의 여성상에 맞게 대본 수정을 요구했던 것도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오페라 제작에 관여한 작곡가, 대본과 연출가는 그때 당시 다 남성이었어요. 여성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 파시즘이 대세이던 시대였고 남성 우월주의가 중심이었던 시대 정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경제 주체가 대부분 남성이었고 남성의 후원을 받아서 만드는 오페라. 누굴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내용은 남성에게 만족하는 오페라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의 사고관에 의해서 오페라가 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페라 라보엠은 순결한 이미지의 여성 미미를 원작과 다르게 등장시켰으며 이러한 여성 이미지는 그동안에 제작되어 온 오페라에 담긴 여성의 역할을 상기시켰고 자유주의 페미니스트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지극히 불평등한 여성상이며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을 시각으로 바라보면 극히 수동적인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푸치니 오페라 연구에서 보수적인 시각 때문에 라보엠의 여성상은 당연하고 이러한 여성상이 정말 남성들이 그리는 로망이었고 이러한 여성상을 이 작품에 등장시키고 죽이고 그 여성이 차별받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작품들이 만들어졌으며 페미니즘 시각적으로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페미니즘 시각으로 바라본 나비부인 여주인공 최초상. 런던에서 흥행했던 데이비드 벨라스코의 영국 나비부인을 보고 푸치니는 어마어마한 감동을 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푸치니는 자기가 가장 바라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소원했던 여성이라고 합니다. 순수 가련, 그 다음에 순수 가련의 굉장히 순종적인 여인, 그런 여인을 푸치니는 좋아했었죠. 그리고 많은 작품에서 그의 작품에서 이러한 여인들을 투영을 합니다. 줄거리를 보면 이 오페라는 미국 해군 장교 핑커톤과 몰락한 집안의 15살 게이샤 초초상과의 결혼과 사랑, 그리고 그녀의 비극적인 자살을 다뤘습니다. 핑커톤은 불장난으로 같은 사랑이었지만 초초상은 진심이었고 핑커톤을 사랑하여 기독교로 개종하고 결혼을 하였고 집안의 어떤 모든 것들 가족들까지 다 버리고 오로지 이 남자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했죠. 근데 하지만은 미국으로 돌아간 핑커톤은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에서 다른 여자와 약혼을 하고 다시 일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는 불장난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 게이샤 우리 초초상이 아이를 가지고 있음을 보죠. 핑커톤을 약혼되는 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 잘 키우겠다고 초초상에게 말하지만 자신이 사랑했던 핑커톤을 기다린 초초상은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명예롭게 살 수 없다 나는 죽으리라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쓴 그 칼로 활복을 하면서 오페라는 막을 내리게 되죠. 자, 초초상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였냐면 푸치니에게 가장 사랑받는 역할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작곡가면서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주인공을 사랑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박복한 청순 가련형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양 남자들은 환상 속에 자리 잡은 나비 신화의 영향으로 동양 여성에 대하여 순종적인 아시아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의 시각으로 나비란 자신의 남편, 종교 정국, 자손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성 자신의 삶 자체도
희생하는 인물을 말하고 있고요. 나비 부인의 초초상에 반영된 이미지는 소극적이고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감상적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여성상이죠. 페미니즘 어떤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여인 주인공의 어떤 공통점을 바라볼게요. 페미니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오페라의 작품의 여성의 이미지는 남성의 관점에서 착한 여성과 나쁜 여성으로 이분화되고 남성의 미적 척도에 대해서 착함과 나쁨으로 이렇게 구별되는데 이것은 이 두 여성은 착함으로 이렇게 공통점을 이루고 있죠. 두 오페라를 살펴보는 여성이 인간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인간 존엄의 대상자로 누려할 권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곡가의 두 명의 대본과 세 남성 작가의 일반적인 시각과 그 시대의 사회 통념인 남성 우월주의가 오페라계에 깊이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두 작품의 대성공을 부른 것은 여성들의 희생 스토리이고 주인공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서 애절함과 감동을 만들어내는 작가들은 일견 관객들의 요구에 부응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음악적 완성도나 작품에 대해서 재미를 뛰어넘어 극이 갖는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즉 페미니즘 시각의 언급에 보면 현대까지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면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은 성차별 문제가 오페라계에서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굉장히 지금까지 이어오고 장르의 특성을 넘어서 가부장적인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별적인 페미니즘 시각에 대한 어떤 결론을 이렇게 내다보면요, 본 연구는 페미니즘 시각에서 작품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이미지를 고찰함으로써 두 작품에 내입하고 있는 성 불평등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 그리고 오페라계가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순결한 여성의 강요 등의 문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보엠에서는 원작의 자유분방하고 당당한 여성의 이미지가 수줍고 순결한 여성의 이미지로 캐릭터를 바꾸고 오페라 대본으로 각색하여 수동적 캐릭터의 여성으로 바꾸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불쌍한 여인으로 남게 했습니다. 나비 부인의 여주인공은 초초상은 푸치니가 가장 사랑하는 여성 캐릭터로 알려져 있는데 순정적이고 모든 것을 잠깐 끊겼는데 다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나비 부인의 여주인공 초초상은 푸치니가 가장 사랑하는 여성 캐릭터로 알려져 있지만 순정적이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동양 여성의 묘사로 되어 있고 그녀는 일본의 서구화 과정에서 원의식을 가지고 있던 미국 장교의 제안을 사랑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가문과 종교를 심지어 자신의 아이와 목숨까지 희생하는 캐릭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배경에는 극심한 성차별과 인종차별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네, 화살표 오른쪽 거 읽어주세요. 네, 작품에 대한 예술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야 하지만은 다양한 인물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문화 융복합 시대에 필요한 시각입니다. 페미니즘 문화의 다양성, 문화 다양성이 주목을 받는 21세기에 만들어지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는 이러한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다양한 시각으로 보수적인 음악계를 바라볼 수 있는 초석이 되길 희망합니다. 페미니즘 시각으로 바라본 푸치니의 오페라 연구가 분량의 제한으로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문제 제기에 그친 것은 한계이지만 본 연구를 계기로 새로운 논의들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며 새로운 시도에 만족하기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확장된 시각으로 다양한 음악과 예술 분야가 인문학적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